안녕하세요. SWAI 에듀톤 대회에 참가한 경인교육대학교 이컴팀 양수빈, 이현수입니다. 저희의 프로그램인 탄소 발자국을 줄여줘 스톡제로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소개, 아이디어 도출 과정, 관련 교과 및 수업 흐름, 수업 핵심 내용, 수업 시연 결과 및 소감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소개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일상, 환경 문제, 그리고 코딩을 연결지어 그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주제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일상과 연결된 내용을 교육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인 환경 문제를 교육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일상, 환경 문제라는 소재와 코딩을 어떻게 엮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저희는 탄소 발자국을 줄여줘 스톡제로 프로그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해냈습니다. 이때 스톡제로 프로그램이란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료품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어 먼저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삼각김밥의 유통기한이 2일 남았다면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2일 남았다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이용하는 가게나 편의점에서 스톡제로 프로그램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과정을 통해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스톡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딩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탄소 발자국을 줄여줘 스톡제로 프로그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환경 문제는 요즘 더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재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로 환경 문제는 큰 문제가 되었고, 이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는 학생들과 직결된 문제이고 학생들이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생활 속 예시인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탄소 발자국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제시한 탄소 발자국을 줄여줘 스톡제로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는 대회가 추구하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충분히 결합 가능한 주제입니다. 소프트웨어와 AI 교육 요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스톡제로 프로그램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였고, 소프트웨어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교과와 연결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스톡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교과 및 수업 흐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여줘 스톡제로 프로그램의 관련 교과는 다음과 같이 사회, 실과,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사회의 경우 성취 기준,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를 기른다로, 단원은 6학년 2학기 2-3단원 지속 가능한 지구촌 단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미래, 지구촌 환경 문제와 해결을 위한 노력 파트와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연관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과의 경우 성취 기준은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로, 단원은 6학년 4단원 소통하는 소프트웨어 단원에 엔트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제작하기와 연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의 경우 인공지능과 우리 생활이라는 소재와 연결지어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하기와 연결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 실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3가지 교과를 저희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차 시에서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와 도곡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문제인식을 가지도록 합니다. 2차 시에서는 스톡제로 프로그램의 기능을 정하고
스톡제로 프로그램을 위한 순서도를 완성합니다. 3차 시와 4차 시에서는 스톡제로 프로그램을 코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시에서는 스톡제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합니다. 1차 시부터 5차 시까지의 1년의 과정 동안 도곡마을 탄소 발자국 사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차 시의 과정 동안 비디오 감지 블록, 이미지 분류 학습 모델, 순차, 조건, 변수, 리스트, 순서도, 인공지능과 그 작동 원리 등 다양한 교육 요소를 활용하여 코딩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나 교육 과정에서 퀴즈, 게임 등의 요소를 활용해 수업 내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핵심 내용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탄소 발자국 도곡마을 이야기입니다. 학습 목표는 탄소 발자국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입니다. 먼저 활동 1은 탄소 발자국 알아보기입니다. 생소한 개념인 탄소 발자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활동 2는 도곡마을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거대한 발자국이 생긴 도곡마을의 이야기를 도곡마을 이장님으로부터의 편지, 뉴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곡마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문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활동 3은 도곡마을 문제 해결 방안 찾아보기입니다. 패들릿에 도곡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적어보도록 하고 해결 방안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해결 방안을 떠올려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스톡제로 프로그램과 유사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2차 시는 스톡제로 프로그램의 기능을 정하고 순서도를 완성하는 차시입니다. 학습 목표는 스톡제로의 세부 기능을 정하고 스톡제로 순서도를 그릴 수 있다입니다. 활동 1에서는 스톡제로 프로그램의 기능을 정합니다. 도곡마을 이장님으로부터 온 편지를 확인하며 스톡제로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에 대해 정합니다. 활동 2에서는 스톡제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엔트리 블록을 알아봅니다. 스톡제로 프로그램에서 블록의 각 기능에 따라 어떤 엔트리 블록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어지는 차시에 사용할 비디오 감지 블록, 이미지 분류 학습 모델, 리스트라는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 3은 스톡제로 프로그램의 순서도 완성하기입니다. 교사가 준비한 활동지를 통해 스톡제로 순서도 활동지를 완성합니다. 이 활동지는 3차 시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볼 스톡제로 순서도 활동지의 기반이 되는 활동지이며 2차 시에서 이렇게 순서도를 작성해 봄으로써 스톡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동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3차 시는 스톡제로 프로그램 코딩하기입니다. 3차 시부터 학생들이 직접 스톡제로 프로그램을 엔트리로 제작하게 됩니다. 3차 시 학습 목표는 비디오 감지 블록을 활용해 스톡제로 순서도와 스톡제로 프로그램 일부를 완성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인 활동 2는 비디오 감지 블록을 활용해 순서도 만들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코딩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은 그림으로 스톡제로 프로그램 기능을 복습하게 됩니다. 또한 순서도 활동지 빈칸을 채우면서 비디오 감지 블록에 대해 알고 스톡제로 프로그램 단계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인 활동 3은 스톡제로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은 먼저 도곡마을에서 보내준 코드와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팅커벨을 이용해 모둠별로 퀴즈를 풀면서 코드를 완성해 나갑니다. 또한 코드에 변수와 리스트가 쓰이기 때문에 변수와 리스트가 무엇인지 그림과 예시를 통해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리로 코드를 수정하면서 스톡제로 프로그램의 일부를 완성하게 됩니다. 4차 시 역시 스톡제로 프로그램 코딩하기입니다. 3차 시에 이어서 학생들은 직접 스톡제로 프로그램을 엔트리로 제작해 완성하게 됩니다. 4차 시 학습 목표는 이미지 분류 학습 모델을 활용해 음식을 분류하고 스톡제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다입니다. 4차 시 핵심 내용 첫 번째는 활동 1인 인공지능 머신러닝 배우기입니다. 먼저 학생들은 이미지 인식 기능 기술이 적용된 퀵드로우 활동을 직접 해보면서 머신러닝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 퀵드로우가 어떻게 학습하였는지 살펴보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핵심 내용 두 번째인 활동 2는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 배우기입니다. 앞서 배운 인공지능 머신러닝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에 대해 알아봅니다. 학생들이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예시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엔트리로 직접 이미지를 업로드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서 엔트리로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 핵심 내용인 활동 3은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로 스톡제로 프로그램 완성하기입니다. 이전 활동에서 만들었던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됩니다. 3차 시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먼저 도곡마을에서 보내준 코드와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팅커벨을 이용해 모둠별로 퀴즈를 풀면서 코드를 채워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리로 코드를 수정하면서 스톡제로 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5차 시는 스톡제로 프로그램 마무리하기입니다. 5차 시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알 수 있다입니다. 5차 시 핵심 내용 첫 번째는 동기 유발인 도곡마을 감사편지 읽기입니다. 도곡마을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스톡제로 프로그램 완성 소감을 나누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활동 1인 스톡제로 업그레이드 방안 구상하기입니다. 모둠별로 스톡제로 프로그램의 개선점이나 추가하고 싶은 기능을 생각하고 구글 슬라이드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핵심 내용은 활동 3인 인공지능을 활용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정리하기입니다. 영상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고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닌 우리가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중립도 소개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수업 시험 결과 및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수업을 진행한 학교는 경기도 도궁초등학교입니다. 경기도 도궁초등학교에 아주 멋지고 똑똑한 6학년 1반 18명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6학년 1반의 18명의 학생들은 엔트리 등 블록 코딩 경험은 있으나 인공지능 블록이나 모델 학습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개개인 학생마다 실력 편차가 있는 편이었고 컴퓨터실이 아닌 교실에서 태블릿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연을 진행한 차시는 4차 시인 스톡제로 프로그램 코딩 파트의 마지막 차시입니다. 4차 시는 전시학습 상기, 인공지능 머신러닝 배우기,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 배우기, 스톡제로 프로그램 완성하기, 정리 및 차시 예고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코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퀵드로우 태블릿, 엔트리 태블릿, 팅커벨 태블릿을 각각 따로 준비했습니다. 퀵드로우와 팅커벨은 모둠 활동이었기 때문에 태블릿을 모둠별로 한 대씩 준비했고 엔트리의 경우 모둠별로 태블릿을 한 대씩 준다면 학생들이 코딩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학생당 한 대씩 태블릿을 준비하였습니다. 개개인 학생마다 실력 편차가 있고 인공지능 모델 학습 경험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순서도와 그림을 함께 준비해 모든 학생들이 스톡제로 프로그램 단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 같은 생소한 용어는 한 단어씩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팅커벨을 활용해 퀴즈는 모둠별로 풀고 나중에 엔트리로 코드를 완성하는 것만 개인 활동으로 두어 수업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실제 수업 시연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초성 퀴즈를 준비해 학생들이 도곡마을 이야기와 스톡제로 프로그램 단계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퀵드로우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체험하고 퀵드로우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에 대해 배우고
직접 이미지를 자신의 태블릿에 업로드하면서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팅커벨로 퀴즈를 풀면서 코드 빈칸을 채우고 직접 엔트리로 코딩해 속제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리 부분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차시를 예고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결과물을 확인한 결과 저희가 확인한 수업의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도곡마을에서 발생한 탄소 발자국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이 무엇인지, 탄소 발자국 발생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탄소 발자국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탄소 발자국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 코딩 및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 이해입니다. 팅커벨을 활용해 코딩 블록 빈칸을 채우고 직접 엔트리로 스톡제로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면서 블록 코딩을 경험하고 직접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을 만들어 스톡제로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보면서 블록 코딩 및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딩을 통한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입니다. 도곡마을에서 발생한 탄소 발자국을 코딩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코딩을 통한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바로 태블릿 기기 오류입니다.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을 만들 때 이미지가 제대로 업로드 되지 않거나 엔트리 프로그램 내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태블릿에서 오류가 나면 같은 모듈 내 다른 친구와 함께 태블릿을 보도록 하였는데요. 한 친구가 직접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 전에 여분의 태블릿을 더 준비해 오류가 났을 때 바꿔주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소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듀톤 대회에 참여하면서 5차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업 시연을 준비하였는데요. 처음 아이디어 기획부터 수업 설계까지 모두 직접 했기 때문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적 효과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듀톤 대회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수업 준비이다 보니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멘토 교사님과의 멘토링 시간에 머신러닝 원리나 인공지능 학습 모델 설명 등을 쉽게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학생들이 도곡마을 탄소 발자국 사건을 재미있어하고 속제로 프로그램 완성에 열의를 가지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한 뜻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소프트웨어 예비 교사로서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겠습니다. 저는 스톡제로 프로그램이라는 소재가 학생들에게 환경, 코딩, 일상이라는 소재를 모두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하기에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코딩으로 구현하는 과정까지를 학생들이 해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수, 리스트, 이미지 분류학습 모델, 비디오 감지 블록이라는 요소를 모두 활용하다 보니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코딩해내려면 학생들이 직접 모든 코드를 짜도록 하기보다는 퀴즈와 같은 요소를 통해 부족한 코드를 보완해 나가는 방향의 코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딩 교육이 편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코딩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교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미지 분류 학습 모델을 학생들이 직접 테스트해 보도록 했을 때 화면에 삼각김밥을 분명 가져다 댔는데도
바나나 우유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진을 사용해도 어떤 태블릿에서는 삼각김밥으로 잘 인식되었지만 어떤 태블릿에서는 바나나 우유로만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엔트리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나 코딩에서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앞으로 더 생각해보고 알아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인교육대학교 이컴팀 이현수, 양수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